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올겨울은 좀 따뜻해서 그런지 봄이 유난히 빨리 느껴집니다. 아직 강물 소리도 시리고요. 들판은 텅 비어있지만 2월에는 봄을 기다리는 설렘만큼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 설렘과 기다림을 타고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녘에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요. 한낮의 햇살도 한결 따사롭다고 하네요. 이제 며칠 있으면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겠죠. 봄을 기다리는 날, 그렇게 설렘으로 살고 싶네요. 오늘 첫 곡은 슈운이 불러줍니다. 봄이 온다. 동포 여러분들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월 4일 어제가 입춘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인지 기분이 봄이네요. 그렇죠. 그 입춘 대길이라고 네. 한자로 건양, 큰힘있게 써가지고 다경 이렇게 해서 대문에 붙여놓잖아요. 네, 딱 붙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입춘이 되면은 한 해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라 해서 이렇게 그런 표를 붙이는 그런 또 풍습이 있죠.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그렇게 붙이시나요? 어떻습니까? 동포 여러분들도 네, 입춘대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네. 올 겨울은 따뜻해서 그런지 남녘에서 벌써 홍매화가 피었다. 막 사진이 올라오고 야단이던데요. 그러게요. 이게 봄이 빨리 오는 거는 좋지만은 겨울이 거의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우리 한국의 날씨가 정말 눈도 거의 못 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강원도 네. 지역에만 좀 네, 눈이 네. 많이 내리고 네. 눈을 거의 못 본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월이 돼야 봄을 좀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데 벌써 2월 달 되면서도 이렇게 봄 내음이 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구나 봄 하면 왠지 설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데 희망의 계절이 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모든 계절이 아름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봄이 뜻을 보면은 영어로는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 그렇죠. 스프링. 네, 스프링은 텅텅 텅텅 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입춘이랄 때죠. 춘이 봄춘. 네. 봄을 뜻하잖아요. 그게 이제는 생기. 또 춘자를 보니까 이렇게 또 남녀의 정도 이렇게 뜻한다고 그래요. 남녀의 그렇군요. 정. 그래서 이 봄이 되면은 이 사랑의 용수순치는 그런 저런 계절이 되죠. 그래서 네. 막 그러니까 결혼식도 많이 이제 올리는 계절이고, 그렇죠. 네. 네. 뭔가 이제 짝이 없으신 분들은 네. 올 봄에는 짝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겠죠? 그렇죠. 어쨌든 꽃도 피고 꽃 속에는 또 나비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계신 분들은 이 봄을 그냥 네. 보내지 마시고 이 사랑의 꼭 짝을 찾으셔서 좀 2020년에는 입춘 대길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용필 대표께서는 올 봄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올 봄에는 글쎄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2020, 네. 이 해만큼 또 저에게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이렇게 책도 좀 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좀 또 푹 빠져가지고, 네. 또 뭔가 좀 열심히 해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일단 희망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니까 네,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쭉 활동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그거를 백서로도 내는 계획도 한번 가져보고요. 네. 한번 좀 지금 이렇게 또 나이도 50대가 이렇게 지나버리니까 이쯤 되면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한번 이렇게 맞아요.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딱 보니까 2020년이 또 딱
그 해로도 좋은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계획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다른 해보다도 2020년 하니까 네, 네. 2020이잖아요. 네, 네. 뭔가 새로운 게 생길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네. 계실 것 같아서 모든 동포 여러분들께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그렇죠. 같아요. 2020이라는 게 어쨌든 일생에 한 번 오는 게인데 새로운 10년을 또 시작되는 거고 네. 네, 아주 뜻깊은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요일의 행보우체통에 사랑에 관한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봄이니까 아무래도 짝이 없으신 분들은 짝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사랑 얘기를 했는데 중국 길림성 길림시 허순옥 씨가요. 첫사랑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명사로 그 뜻은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중국 사전에는 동사로 처음으로 연애하다 또는 초련, 즉 연애를 막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오는 첫사랑. 나에게는 참으로 오랜만에 떠올려지는 첫사랑 이야기다. 28 청춘의 나이였던가 떨리는 가슴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미쳐 있었다. 처음에는 아닌 보살을 하다가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부터는 용광로보다 뜨거운 사랑의 도가니에 푹 빠졌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자전거를 타도 나는 의뢰이 남편의 짐바지에 타고 있었고 출퇴근을 해도 논밭에 서서 일을 해도 함께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세월 느꼈던 첫사랑의 달콤한 추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남편과 연애할 땐 전화기도 호출기도 없었다. 간혹 남편이 외출을 하면 그새 그리워서 귀뚜라미 소리를 노래로 들으며 꽃편지를 많이도 썼다. 그런 첫사랑이 반백의 나이를 먹으면서부터 잊혀지는 것이 참 이상하다. 특히 요즘 퇴직하고 나서 허무함에 빠져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이번 설에 첫사랑을 느끼게 하는 상대가 나타났다. 행복감에 이 글을 쓰는 나는 당장이라도 길림 북산에 올라가서 야호 신난다 라고 외치고 싶다. 첫사랑 상대가 누구길래 그토록 반했냐고요? 나의 첫사랑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우리 길림지구의 문학사랑 잡지입니다. 우리 길림지구에 문학사랑 잡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허 사장님과 차 총무와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이 잡지는 열정적인 우리 길림지구 문인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도 고향이 좋고 고향지기들이 쓴 글들이 정답고 좋아. 그러니까 우리 문학사랑에 참여해봐. 두 분께서 이렇게 진심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나 역시 마치 헤어졌던 동지들을 찾은 기분에 당장 동의를 했고 정말 막걸리라도 사들고 가서 동인들과 회포도 나누고 싶고 가르침도 받고 싶습니다. 고기도 다 제 놀던 곳을 좋다는데 그동안 비록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글을 발표했지만 이젠 소속감을 갖고 고향 문인회의 일원이 돼야겠습니다. 북경에서의 초사은 날은 화창합니다. 고향 떠나 북경에서 옛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나도 이제 사랑할 상대가 새로 생겨났으니 부지런히 글도 쓰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라고 적어오셨습니다. 네, 저는 뭐 사랑하는 상대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누굴까라고 궁금했더니 문학사랑이었네요. 네. 아무래도 그 문학사랑 잡지 이름이죠. 네. 근데 이 문학이 자체로 사랑 이야기를 많이 담으니까 네. 네, 아주 정감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처음에는 남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네. 남편하고 첫사랑 이야기를
주시려고 그랬나 하는데 근데 보니까 뭐 남편하고의 첫사랑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남편하고 첫사랑 얘기를 쭉 쓰시다가 네. 지금 편지를 보내오신 허순옥 씨가 60대시래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사랑은 아련한 어떤 그림처럼 떠오르시는 그런 나이가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또 사랑처럼 이렇게 글사랑에 빠지셨네요. 아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도 이 첫사랑이라고 할까요? 첫사랑은 그쵸? 이 짝사랑이 있고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짝사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거의 그렇죠. 네, 이 속에 있는 걸 잘 내보이지를 않고. 못하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는 그 친구들의 연애 편지를 많이 써였어요. 그때부터 좀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네. 나한테 자꾸 부탁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내가 정작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편지를 못 쓰고 그렇게 연애 편지를 써줬던 생각이 나고요. 그러다가 그 대학교 들어가서 네. 그게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여동생이죠. 네네네. 어떻게 좀 뭐 편지를 주고받거니 하고 한 1년 넘게 이렇게 또. 아, 네. 근데 연애 편지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기의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라든가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한테 해주고 네, 싶은 얘기라든가 네. 또 동생이 오빠가 뭐 고민 같은 거 있으면은 해주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그 편지를 한 1년 넘게 썼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모아두면은 그런 게 또 이렇게 좋은 그렇죠. 문학 작품이 되는데 네. 그 편지가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몰라요. 근데 혹시 네. 그 편지를 주고받던 네. 여동생하고의 네. 애틋한 마음을 차마 표현 못하신 건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이제 군대 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여동생도 이제는 또 딴 데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이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기억 속에만 네. 있는데 그때도 저 1년 넘게 이렇게 주고받았던 편지가 지금 한동안 제가 모아뒀는데 저도 이렇게 자꾸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그 편지가 이제는 다 어디로 갔어요. 또 앞으로 또 새로 만나게 되는 네. 여인한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참 없어진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좀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편지를 보내오신 허순옥 씨가 글에 이렇게 푹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네. 글이 저절로 써집니다, 이게. 어떤 그 문학사랑이라는 잡지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연변에 저번에 갔다 오니까 그냥 연변문학이라고 그 매화로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동포들의 어떤 시, 소설, 네. 산문 이런 것들이. 근데 책이 참 잘 나와요. 요즘 뭐 이렇게 문학 잡지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매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문학사랑도 아마 이게 매달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잡지인지. 네. 특히 또 연변 지금 말씀하신 네. 잡지책이나 또 문학사랑 같은 것은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 말로 다 그렇죠. 표현하셔서 쓰신 네. 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연변 그 문학 잡지를 보면서 그 동포들의 지금 어떤 생활을 네.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같은 한글을 쓰는 우리하고 너무나 정서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학을 통해서의 어떤 이런 교감, 교류가 상당히 좀 더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허순옥 씨뿐만이 아니라 또 문학사랑을 함께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도 네. 글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도 좋은 글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허순옥 씨에게요. 사춘기의 어떤 글사랑을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첫사랑.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손민정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사랑으로 간을 맞춘 볶음밥.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하악하고 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내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볶음밥 했어. 배고프지? 자, 어서 와 먹어라. 나는 얼른 손을 씻고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와, 맛있겠다.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볶음밥은 정말로 짱입니다. 무슨 특수한 양념이라도 넣었는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지경입니다. 나는 너무 맛있어서 다람쥐 밤 까먹듯 입이 미어지게 먹었습니다. 아유, 천천히 먹어. 저기 또 있어. 체하겠어. 그제야 나는 속도를 천천히 하였습니다. 나는 개는 감추듯 한 공기를 뚝딱 먹어버리고 또 한 공기를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서야 나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이 볶음밥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먼저 당근하고 소세지, 양파, 고추, 호박을 잘게 썰은 다음에 기름을 넣고 달달 볶다가 그 다음에 밥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된단다. 그리고 볶음밥은 우리 민족 음식이기 때문에 영양가도 높고 맛도 있고 사랑이 담겼지. 엄마는 무엇을 하나 우리 민족 음식이란 말을 빼놓을 데가 없습니다. 엄마는 볶음밥의 영양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볶음밥이 맛있느냐 맛없느냐는 이것을 얼만큼 넣는가에 달렸어. 그게 뭔데요? 바로 사랑. 엄마의 사랑을 듬뿍 넣어서 간을 맞추니까 볶음밥이 맛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와 엄마는 마주보며 호호 웃었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내 사랑으로 간을 맞춘 볶음밥을 엄마한테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정말 볶음밥이 먹고 싶은데요. 그렇죠. 저도 네. 어머니가 참 볶음밥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주 그냥 고추장하고 뭐 이것저것 양념 넣어가지고 볶아서 거기에다가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딱 얹어주시죠. 네. 네.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볶음밥을 해놓고 계시면 네. 그것처럼 행복하고 맛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는 게 최고죠. 그럼요. 최고의 맛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이 뭘 넣냐는 게 사랑, 간념을 넣었다고 해서 맛있다고 하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어머니의 그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참 어머니가 해주는 볶음밥, 저도 먹고 싶습니다. 네. 보통 저희들이 음식을 만들 때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잖아요. 네네. 아유, 민정이가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 배고플 텐데 이거 맛있게 먹게 해줘야지. 막 이런 마음을 담으셨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오늘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웠어요. 저도 막 애들 학교에서 오면 네. 막 간식으로 떡볶이 같은 거 네. 만들어주고 네, 네. 고구마로 왜 마탕도 만들어주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좀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었는데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볶음밥으로 또 이제는 어머니가 가끔씩 도시락도 싸줄 때가 있으세요. 네. 왜냐면은 볶음밥으로 하게 되면은 이 김치를 별도로 안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때도 이 볶음밥이 인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풀어놓으면은 반 아이들이 다 뺏어 먹어가지고 막 뚜껑으로 네. 하지 마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엔 특히 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네. 어머니의 손맛이 정말 그립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 지금 어머니들은 요리 잘 안 해주잖아요. 요즘 뭐 그렇죠. 학교도 뭐 급식이 다 있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근데 우리 옛날 정말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정말 이 계절마다 잘하시는 요리가 있었어요. 네. 뭐 볶음밥도 그렇고 뭐 여름 뭐 수제비, 또 수제비. 칼국수 같은 것도 직접 네. 다 이렇게 밀어서 반죽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냥 칼에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죠. 네, 호박 들어가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네.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그냥 동치미. 네. 그 알타리 무로 이렇게 해서 담근 간청해서 동치. 이 항아리에다가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이게 국물이 아주 시원하죠.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고구마 구워가지고 쪄가지고 같이 간식으로 먹었던 거. 네, 정말 우리 민정이 학생의 편지 덕분에 동포 여러분들은 어머니 음식 맛을 다 지금 추억하고 계실 것 네. 같습니다. 이승환의 엄마 들으면서요.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